안녕하십니까. 저는 ICLR 2020에 이번에 발표된 어그믹스라는 논문을 발표할 DSBA 연구실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두 번째로 어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논문에서 실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한 모델을 사용할 때 실제 데이터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데이터 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쉬프트가 일어난 경우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집합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음에도 현실에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 본 논문의 저자들의 얘기로는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블의 비율이 학습 과정에서는 두 개가 있을 때 1대 9였던 경우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적용할 때 5대 5의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마주친 적 없던 데이터에 대한 커럽션, 예를 들면 흐려진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논문이 주로 다루는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에 없던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셋 내부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아래 링크에 있는 논문에서 발췌한 예시입니다. 총 5가지 데이터셋에서 자동차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모아본 결과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동차에 대한 각 데이터셋에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이 스스로의 실수를 알아채거나 예측의 불확실성, 즉 uncertainty를 보여준다면 이러한 취약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을 판단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악성 종양의 확률을 모델이 자체적으로 60%로 판단했다면 악성 종양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0.6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고성능 모델들은 대부분 오버컨피던트한 양상을 보입니다. 즉, 모델이 악성 종양으로 판단했을지라도 대부분 확률값이 아닌 1.0에 가까운 소프트맥스 값을 반환하는 오버컨피던트한 양상을 보입니다. 모델의 이러한 성능을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컨피던스와 어큐러시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 비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다음날 80%의 확률로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날들을 모두 모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80%로 예측한 날이 100개가 있을 때 실제로 비 온 날, 그 100개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의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00개 중에 80개에서 비가 왔다면 정확도는 80%가 되겠죠? 그 100개의 날 모두에 대해서 기상청이 80%로 비를 예측했기 때문에 80%의 그 확률은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확도가 100개 중에 비가 온 날의 비율이 80보다 낮을 경우 모델이 이제 컨피던스가 높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80%보다 높은 경우 모델이 언더 컨피던트 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는 것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오른쪽 예시는 아래 링크된 논문에서 가져온 예시입니다. 첫 번째 행을 보시면 1998년에 발표된 르넷이라는 그 모델과 2016년에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즈넷이라는 논문이 CFAR 100 테스트셋에 대해서 학습이 완료돼서 테스트셋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컨피던스들의 비율입니다. 컨피던스가 0부터 1까지 나타나므로 이를 20개의 빈으로 나눠서 각각의 이제 비율에 이제 각각의 빈에 포함되는 것을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빈에 속하는 컨피던트들의 평균과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큐러시를 내보낸 것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시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델이 0.2와 0.3의 컨피던스로 정답을 예측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의
어큐러시를 계산한 것입니다.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이제 0.2와 0.3의 컨피던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빈 안에 있는 컨피던스들의 평균, 아마 0.25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것과 위 어큐러시의 차이입니다. 르넷의 경우에는 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지넷의 경우에는 0.2와 0.3 사이의 컨피던스로 정답을 예측한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의 예측 성능이 컨피던스의 평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버 컨피던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넷이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낮지만 에러를 보시면 르넷은 45%, 레지넷은 30.6% 정도로 15% 정도로 르넷이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캘리브레이션 에러와 어큐러시는 아예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보시면 1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스가 2개가 있을 때 이 예시에서는 10개 모두 모델이 1번 클래스를 0.3 컨피던스로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10개 중에 3개가 클래스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할 경우 어큐러시가 30%를 갖게 됩니다. 이는 랜덤 게싱보다도 안 좋은 성능이죠. 하지만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을 보이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버스트니스를 모델이 잘 파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미지넷 C, C510C, C500C가 대표적인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노이즈를 다양한 세기로 주입한 데이터셋입니다. 학습된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던 노이즈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을 측정할 때 여기 사용된 노이즈들은 학습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등장하지 않은 클린 데이터로 학습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넷 C를 테스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을 보시면 클린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과 낮은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verity가 즉 그 노이즈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어큐러시는 낮아지고 variability가 높아지며 캘리브레이션 에러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통해서 모델의 분포를 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MC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파라미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 파라미터를 포인트 에스티메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 에스티메이터가 아닌 디스트리뷰션으로 P 세타를 정의하고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가 계산되면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이 식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구해졌다면 추론을 할 때 모델의 불확실성인 uncertainty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불확실성 추정을 할 수 있어도 데이터 시프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시프트에 대해서 앙상블을 활용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제가 논문 링크를 했는데 딥 앙상블이라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가장 우측이 딥 앙상블을 사용했을 때의 이 언설턴티를 모델이 파악한 것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학습 데이터가 등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이 불확실성을 높게 측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커럽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모델이 학습에서 보인 커럽션을 메모라이징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노이즈를 만나게 되는 경우 매우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나 본 논문의 저자들의 얘기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높은 계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토 어그멘트라는 방법으로 대표되는
강화학습 기반 방법들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커럽션이 등장하지 않은 클린 이미지의 경우 어큐러시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만 데이터 시프트의 경우에는 로버스트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로버스트니스를 높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반대로 uncertainty estimation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본 논문은 위의 단점을 극복한 어그믹스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그믹스는 계산이 간단하면서 높은 클린 데이터셋에 대한 어큐러시를 유지하고 로버스티니스와 언설텐티를 모두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어그멘트 앤 믹스라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그멘트 앤 믹스는 다양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도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연속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이 원본과 동떨어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아래는 거북이 이미지에 대해서 5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예시인데요. 모든 5개의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가장 우측의 그림을 보면 원본의 이미지와 매우 동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그믹스는 위와 같은 체인을 여러 개 생성한 뒤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시킴으로써 위 단점을 극복합니다.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간단히 얘기해서 합이 1이 되는 웨이트를 사용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믹스업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과 수도코드는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랑 수도코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는 3, 알파가 1인 디리클레 분포로부터 웨이트를 샘플링합니다. 디리클레 분포의 파라미터 알파를 모두 1로 설정했으므로 유니폼하게 원소의 합이 1이 되는 3차원 벡터가 샘플링 되게 됩니다. 그 예시로 0.12, 0.2, 0.68이 샘플링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인 OP1, OP2, OP3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9개의 어그멘테이션 중에서 3개를 복원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연산을 2개, 3개로 이어붙인 OP12, OP123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 후 OP1, OP12, OP123로부터 1개를 샘플링해서 이를 체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위 그림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개의 어그멘테이션 연산 중 Translate, Shear, Rotate라는 3개의 어그멘테이션 오퍼레이션이 샘플링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OP1, OP12, OP123에 해당하는 것이 Translate, Translate Shear, Translate Shear Rotate라는 3개의 체인 후보가 되게 됩니다. 그 후 샘플링을 통해서 이 중에서 Translate Shear가 샘플 체인으로 선택이 되어 위와 같이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총 K번 반복해서 K개의 체인을 생성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K가 3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총 3개의 체인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후 1번 디리클레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웨이트를 이용해서 체인을 믹스업하게 됩니다. 믹스업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면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이 있고 고양이에 해당하는 원할 레이블과 강아지에 해당하는 원할 레이블이 있을 때 0.7, 0.3이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믹스업을 하게 되면 각 그림이 0.7과 0.3을 이용해서 그 픽셀 바이 픽셀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고 레이블 또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어 0.7, 0.3이라는 소프트 레이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예시에서는 3개의 체인을 3개에 대해서 믹스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알파가 1인 또 다른 이제 베타 분포로부터 웨이트를 샘플링합니다. 베타 분포는 디리클레 분포가 이제 차원이 1인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로부터 스칼라 값이 샘플링 되게 됩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와 이제 6번에서 구한 체인 간의 믹스업 값을 한 번 더 믹스업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어그멘테이션 된 값과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섞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를 스키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값을 X 어그믹스라고 저자들은 명명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X 어그믹스 값을 총 2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로스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로 이용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합니다. 컨시스턴시 로스란 원본 데이터와 원본이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가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목적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이나 컨트라스티브 러닝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컨시스턴시 로스가 사용된 최근 논문들로는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의 UDA와 믹스 매치,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의 CMCLR 등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UDA의 목적 함수를 도식화한 예시인데 직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UDA는 세미 슈퍼바이드 러닝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존재하는 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모두 목적 함수에 이용합니다. 좌측은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것입니다. 우측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기 전 게스트 레이블과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후의 분포에 대해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것입니다. 어그믹스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를 계산합니다. 어그믹스는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로스와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사용합니다. 로스의 우측은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이고 우측은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로스입니다.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를 약간 대칭이 되도록 변형시킨 그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의 얘기로는 KL 다이버전스와 달리 젠슨 셔넌 다이버전스 기반 로스는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그믹스된 데이터의 수를 1개, 2개, 3개로 실험해 본 결과 2개를 썼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첫 번째 데이터는 C510C, C500C, 이미지넷C 데이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이미지별로 15개의 콜옵션이 존재하고 각 콜옵션은 5개의 강도가 존재합니다. 각 강도별로 에러를 계산한 뒤 이걸 합한 언노멀라이즈드 컬옵션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5개의 컬옵션에 대한 언노멀라이즈 컬옵션 에러를 모두 평균을 낸 민 컬옵션 에러를 계산해서 이를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C510P, C500P, 이미지넷 P라는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클래시파이어의 예측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로 C5C보다 약한 퍼터베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보실 수 있듯 각 데이터는 비디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퍼터베이션이 변화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시간에 따라서 기울어지거나 이동을 하는 등의 퍼터베이션이 등장합니다.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는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도 일관적인 예측 성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인접한 두 프레임의 예측이 변화하는 것을 플립으로 정의를 하고 한 영상에 대해서 플립된 비율을 플립 프로버빌리티로 명명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플립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것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식에서 M은 퍼터베이션의 종류, N은 프레임의 동영상 내의 프레임 번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510과 C500에 대해서 이제 C500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는 4가지 백번 모델의 어그믹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비교군으로 설정했습니다.
5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믹스업과 컷아웃, 컷믹스는 이 컷믹스 논문에서 발췌한 이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어그먼트는 여러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Adversarial 트레이닝은 Adversarial example을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CFAR10C와 CFAR100C로 테스트했을 때 어그믹스가 가장 낮은 에러 레이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에러도 평가를 했는데 캘리브레이션 에러에 대해서는 RMS 캘리브레이션 에러라는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RMS 캘리브레이션 에러는 모델이 예측한 컨피던스 기준으로 0부터 1까지 데이터를 비계 구간으로 나눕니다. 비계 중 각 구간 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와 그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의 컨피던스 평균의 차이로 RMS 캘리브레이션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mean flip probability와 캘리브레이션 에러 모두 어그믹스가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레지넷 50 모델을 백본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넷은 C5보다 많은 클래스와 큰 규모로 인해서 C5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여기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미지넷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을 비교군으로 설정했습니다. 패치 유니폼은 컷아웃과 비슷하지만 잘린 부분을 유니폼 노이즈로 채운 방법입니다. 오토 어그먼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폴리시를 탐색한 것입니다. 랜덤 오토 어그먼트는 오토 어그먼트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하지 않고 랜덤하게 폴리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최적의 폴리시를 찾지 못하더라도 연산량이 훨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맥스 블러 풀링은 맥스 풀링을 연산을 하고 나서 블러를 하는 연산을 추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은 이미지넷과 스타일 트랜스퍼가 적용된 이미지넷을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할 때는 이미지넷 C, 이미지넷 P에 적용된 노이즈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넷 C와 이미지넷 P 모두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어그믹스를 적용을 한 모델이 전체적으로 노이즈에 대해서 강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장 마지막 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어그믹스와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방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인데요. 저자들은 이와 같이 어그믹스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랜덤하게 믹스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테크닉인 어그멘테이션 앤 믹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앤 믹스 방법을 적용된 데이터와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하여 슈퍼바이즈드 로스와 젠슨셔널 다이버전스를 사용한 컨시스턴시 로스를 함께 사용한 결과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섞었음에도 원본 데이터와 유관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연산량이 매우 적었으며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방법들이 클린 데이터 에러, 노이즈 데이터 에러, 노이즈 캘리브레이션과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했던 것과 달리 어그믹스는 셋 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CFAR10, CFAR100C, 그리고 이미지넷 C, 그리고 CFAR10, CFAR100P, 이미지넷 P 데이터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